안녕하세요. 글로벌소프트의 이완주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액티브 디렉토리 프로젝트 플랜에 대한 설명을 할까 해요. 저번 시간에는 AD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죠. 이번에는 AD를 어떻게 프로젝트를 하는지, 그냥 절차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일 먼저 진행 절차를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역할 구성원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문서 구조, 그리고 서식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 작업 분류 체계, 흔히 우리가 WBS라고 하는 거를 샘플로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샘플 문서, 제가 만드는 양식을 하나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 진행 절차에 대한 부분인데요. 프로젝트마다 이제 진행 절차는 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AD 같은 경우는 계획, 설계, 배포 이 세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요구 조건을 수용을 하고, 그리고 그 요구 조건에 맞게 환경 같은 걸 다 테스트 확인하죠. 그리고 실제 이제 설계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물리적 구조나 논리적 구조에 대한 설계, 모듈을 어떻게 만들고 도메인을 어떻게 하고 이런 구조적인 설계를 다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물리적 설계, 논리적 설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행 설계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AD에 참여하는, 조인한다, 참여한다, 클라이언트 이행한다, 다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어떤 도구로 할 건지, 수동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합니다. 우리 프로필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리고 AD에 대한 것을 이제 다 구축이 끝나면 실제 운영을 하셔야 돼요. 직접 운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운영할 건지, 인사 반영이 되면 어떤 형태로 계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룹 정책을 어떻게 배포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파일럿 테스트를 하죠. 우리 흔히 POC라고 해서 사전 테스트를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막상 이제 배포합니다. 실제 구축하고, 그리고 클라이언트 이행까지 하는 단계로 넘어가죠. 개발이라고 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툴에 대한 부분인데, 클라이언트 이행 도구는 MSS는 USMP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행 도구가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도구보다는 클라이언트 이행 도구를 직접 쓰거나, 서드파티 툴을 쓰거나, 아니면 수동을 하거나, 이렇죠. 사용자 수가 많지 않으면 수동을 좀 저는 권장해 드리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결과물로서 실제 디자인했던 문서, 그리고 이행 어떤 상세 계획이라든가 운영 가이드, 그리고 최종 보고서 같은 게 나와서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선 프로젝트 역할 구성원을 제가 여기다가 모든 문서를 다 넣을 수는 없어요. 프로젝트를 하는 모든 문서를 다 넣을 수는 없는데, 제가 이거를 넣은 이유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대부분 다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이 이제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냥 샘플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AD는 사실은 임원의 역할이 그렇게 없어요. 우리는 관리자하고 저랑 이제 설계해서 끝내면 되는데, 우리 ERP 같은 프로젝트 하다 보면, 혹은 홈페이지 같은 개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임원들이 지나가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죠. 원래 역할 범위 다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수행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게 자꾸 흔들리면 프로젝트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큰 프로젝트 할 때는 그 스코프에 대한 부분을, 범위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자가 있고요. 이 역할에 대한 제가 정의한 건 아니고, 여기 MS 사이트에 보면 프로젝트에 대한 역할에 대한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AD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고 디자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디자인 가이드까지 다 나와 있는 위치가 있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 발췌해서 여기다 올려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 보면 저는 이제 프로젝트 설계자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AD 설계 및, 여기 저한테 아주 좋은 말 있죠. 배포의 전문가인 웹 컨설턴트를 고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저를 위한 멘트 같아요. 어쨌든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문서에 대한 구조하고 서식 정의라고 하는데, 문서 구조는 실제 MS에 대한 도큐멘트 디자인 가이드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역시 이것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 놓은 문서예요. AD 디자인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 문서가 있습니다. 이거 인터넷상에 AD 디자인 가이드라고 치게 되면 다운받을 수 있는 문서고요. 2008년도에 나온 문서인데 거의 2.0까지 나왔고, 1.0, 2.0에 큰 변화는 없어요. 제가 2.0을 지금 못 찾고 있어서 1.0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성에 대한 거, 뭐 평가, 계획, 배포 이런 단계들이 안정화, 그다음에 이런 게 뭐 배포 이렇게 다 있죠. 오퍼레이션 이런 과정에 대한 내용이 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서를 기반으로 저는 프로젝트 할 때 기본 문서를 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문서에 대한 양식도 있어요. MS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MS 사이트에 가면 해당되는 위치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으세요. 문서 양식도. 여기 보시면 영문으로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2003이죠.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문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모든 문서대로 다 수행할 수는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게 세미 프로젝트를 합니다. 이유는 아까 조금 전처럼 문서를 만들면 6개월 이상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죠.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하는 프로젝트는 한 달 이내에 프로젝트를 하고요. 좀 문서를 좀 간소화시키고 실제 수행에 대한 업무 집중도를 좀 높여서 좀 진행하는 스타일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절차는 아까 액티브 디렉토리 디자인 가이드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문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거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그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우선 제일 먼저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리하고요. 요구사항 요청을 먼저 하고 양식을 드립니다. 샘플 양식 드리고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프로젝트 수행 자료를 수집을 하죠. 예를 들면 네트워크 환경은 어떻고 사용자는 몇 명이고 언제 계정 정보를 나한테 줄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물어봅니다. AD의 계정이 값이 들어간다면 어떠한 값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필드 선언도 다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전 준비사항 확인인데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도 당연히 확인해야 되고 하드웨어적인 것도 확인해야 되죠. AD는 그 서버 OS만 있으면 됩니다. AD를 위한 별도의 뭐 SQL 서버라든가 이런 건 필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AD만 운영 설치를 할 거면 별도의 DB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제 AD 디자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뭐 도메인 이름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사용자 계정, 그 다음에 OU, 그룹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정의를 하고 그룹 정책에 대한 것도 디자인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디자인이 다 끝났다면 구축을 합니다. 서버도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중화를 반드시 AD는 하기 때문에 AD를 2대를 구성하는 걸 권장해 드리고, 그리고 각각의 계정도 그걸 일괄적으로 다 등록을 하죠. 일일이 다 수동으로 카피할 수는 없으니까 파워쉘을 통해서 일괄 업데이트해서 집어넣게 되고요. 그리고 계정 정책을 넣어서 로그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룹 정책 같은 걸 넣어서 실제 테스트 환경을 만들고 테스트하고 배포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드리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5365와 연동에 대한 이슈도 많이 나와서 AD랑 5365랑 계정 연동, 뭐 HID 커넥터를 설치해 놓고 어느 시점 내에 동기화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하고, 뭐 VPN을 통해서 로그인하거나 혹은 파일 서버에 계정 인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파일 서버 시나리오를 도입해서 디자인을 해서 또 적용해 드립니다. 뭐 기타 뭐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인사연동 솔루션이 있다면 이제 그건 뭐 저만 가지고는 안 되고 별도의 그 개발 업체랑 같이 협의해서 어떤 형태로 진행할 건지 방향성에 대한 디자인을 해드리고요. 제가 개발자는 아니라 개발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전 테스트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클라이언트 이행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뭐 참여, 도메인 조인 뭐 이런 다 같은 의미예요. 뭐 그러면 클라이언트 이행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참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전 테스트를 합니다. 회사에서 사용되는 그 PC에 고유한 보안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 방해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게 되고요. 이행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프로필을 옮기는 작업이 있어요. 기존에 우리는 바탕화면이나 내 문서에 많은 문서들을 갖다 놨고, 그 다음에 아웃룩에 대한 환경 설정 이런 것들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옮길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계획하고 수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서버 쪽 관리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클라이언트는 일일이 다 클라이언트 앞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이게 민감도가 좀 높죠. 사용자를 건드는 거는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저도 이 작업 싫어합니다. 어쨌든 클라이언트 참여를 이제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진행을 하고요. 당연히 이것도 각 단계별로 문서를 다 만듭니다. 그리고 안정화 시키고요. 안정화 시킨 다음에
끝나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검수하고 문서 만들고 검수 확인서 쓰면 끝나는 절차입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 샘플 문서인데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 이렇게 여러 개의 프로젝트 디자인 문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이렇게 일일이 만들면 프로젝트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 할 때 아예 이 하나의 문서에다 다 녹입니다. 이 안에서 다 만들어 놓는데 이 양식도 제가 만든 건 아니고 MS의 표준 양식이에요. 표준 양식을 그냥 그대로 가져다가 저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서버에 도메인명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걸 왜 선택했는지도 반드시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MS의 표준 디자인이라는 게 있고 우리나라의 디자인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디자인도 있고 그러면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거고 그 장단점 중에 어떤 것을 채택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고 그걸 채택했다면 왜 채택했는지도 나와야 돼요. 이게 문서로 정의되어 있어야지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왜 이거는 표준을 하고 다르게 디자인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정의하는 위치고요. 그리고 뭐 서버명 같은 경우도 왜 서버명은 뭐 몇 자 해가지고 어떻게 구성하겠다 라는 것도 정하죠. 그리고 도메인 컨트롤도 당연히 서버 이름이기 때문에 서버 이름 정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서버명에 대한 정의도 먼저 나오고요. 물론 회사 내에 어떤 정의된 문서 양식이 있다면 그거 따라가면 됩니다. 없다면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정의하기도 하죠. 그리고 나머지부터는 이제 캡처를 다 합니다. 이제 이런 정의가 다 끝났다면 디자인이 다 끝났다면 해당되는 각 항목에 대한 것을 직접 구축을 하면서 일일이 다 캡처를 하면서 만들어내죠. 그러면 이제 이 문서만 있으면 왜 했는지 그리고 이 작업은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작업을 이 문서만 가지고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저는 문서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제 프로젝트 시작부터 그 진행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실제 이제 AD를 구축하는 것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여태까지 이제 이론적인 걸 했다면 다음 시간에는 실제 AD를 올리고 그리고 이제 뭐 오이도 만들어 보고 이런 실제 실무적인 얘기를 할 거라서 좀 더 보시기에 좀 편하지 않을까. 계속 이론적인 내용만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